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꿈의 길 실크로드.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here when you are living inside a cruiser, you mee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nd I recommend it for everyone to have this experience at least once alive. Il Mediterraneo è una perla tutta da scoprire.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저성장 시대. 긴장과 갈등, 불평등과 양극화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지금.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관광. 크루즈가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신해양 실크로드 크루즈.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에 관한 사업이죠. 그 버킷리스트에서 단 한 번도 인류의를 놓치지 않는 것은 관광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소득 수준은 3만 불 전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크루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에 환경이 조성되었다고는 볼 수 있죠. 미지의 길 크루즈.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또 어떤 내일을 열어갈 것인가? 신해양 실크로드 크루즈. 그 답을 찾기 위한 항해가 시작됐다. 이탈리아 베니스. 10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물의 도시답게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는 유럽 최고의 관광 도시다. 전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수만 한 해 평균 300만 명. 베니스를 찾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 베니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물 위의 낭만. 물의 도시 베니스에선 하루 7, 8번 또 다른 길이 열린다. 바로 호화여객선 크루즈. 크루즈 관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베니스에선 연중 10만 톤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 수십여 대가 새로운 항해길에 오른다. 늦은 저녁 베니스를 출발해 일주일간 지중해 투어에 나서는 관광객들. 크루즈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루 세 끼, 먹는 것에서부터 자고 놀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바다 위 떠다니는 호텔 크루즈. 시간이 흐를수록 낭만이 깊어간다. 자유롭게 여가 활동이 가능한 크루즈에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국적도 나이도 다른 수천여 명 손님들을 위한 알찬 볼거리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완벽한 여유. 망망대해 떠다니는 호텔 크루즈에선 모든 꿈이 현실이 된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앞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남동쪽으로 1,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리스 산토리니. 뱃길로 약 70여 시간을 달려 도착했다. 공항을 오가며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할 시간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크루즈 관광객들. 가벼운 차림으로 두 번째 관광에 나선다. 지금까지 이제 여행은 스스로 이제 이동을 하는 여행이었거든요. 크루즈는 말 그대로 배가 곧 목적지이자 배가 기항지 자체가 관광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행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멈춰서는 도시마다 머무는 시간은 겨우 반나절에서 하루 남짓. 한꺼번에 크루즈에서 내린 수천 명의 관광객들은 짧은 시간 상상 이상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In a day, in a busy day, about 15,000 people from the cruise ships. So many people came with the cruise ships. So it's a big thing for the island. 은퇴한 노년은 물론 가족, 연인과 함께 크루즈를 선택한 사람들. 크루즈 관광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실버 시장을 주축으로 시장에 들여다보는데 그 시장이 죽은 것이 아니고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은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 40대나 특히 20, 30대 시장까지도 이제 크루즈가 가시권에 대한 걸 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여행 문화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크루즈 관광. 어떤 이들에겐 꿈의 길이기도 하다. Sono più crocierista. Questa è la 12ª volta e ne abbiamo già prenotato un'altra per maggio prossimo, perché è l'unico modo che possiamo girare insieme, perché io come disabile purtroppo non è che posso andare al mare perché ho una malattia che non posso andare al mare, non posso andare in montagna per un cammino. Invece così facciamo entrambi, facciamo le crociere tranquillamente.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취향과 환경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다 위 떠다니는 호텔 크루즈. 가장 편안한 일상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을 특별한 여행을 꿈꾼다. Ma lo spirito della crociera è spirito di allegria, di entusiasmo, di divertimento. Questo è lo spirito della crociera. Noi lavoriamo molto sulla parte di entertainment, quindi spettacoli, show, cibo, ma in principal modo è la parte di allegria. Bisogna trasmettere, però mi ha arricchito di forti emozioni, forti allegrie e principalmente di conoscenze, non soltanto di posti, ma anche di gente nuova.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스웨덴 스텔라 폴라리스호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관광지들을 돌며 빠르게 성장해온 크루즈 관광. 지난 100년간 불황 없는 호황을 누리며 2017년 현재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의 늪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여행을 오고 크루즈에 올라 또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 크루즈가 세계 관광 산업의 새로운 패턴을 이끌고 있다. Quest'anno Venezia in proiezione otterrà circa 30 milioni di visitatori e rispetto alla crocieristica stiamo parlando di oltre 1,5 milioni di visitatori, 1,7. Assolutamente sì, l'industria crocieristica così come il turismo in generale sono una delle risorse economiche più importanti che ci sono in Italia. 실제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 추이,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가올 미래 새로운 여행 패턴을 제시하는 크루즈 관광. 앞으로 3년 뒤엔 연간 3천만 명이 크루즈 관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Questa è un'industria, è un settore caratterizzato da un effetto moltiplicatore, quindi è un'industria che oltre alle navi ha dietro di sé un piccolo mondo fatto di turismo, fatto di alberghi, fatto di forniture alimentari, fatto di formazione, quindi ha un effetto, un bacino di moltiplicazione enorme. 미국 마이애미. 그곳엔 더 큰 크루즈 시장이 있다.
미국 마이애미와 쿠바 하바나를 잇는 카리브해. 전체 크루즈 관광의 39%를 책임지는 세계 제1의 크루즈 관광 중심지다. 지난 2015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재개항한 미국 쿠바 크루즈 노선. 단 2년 만에 한 해 관광객 100만 명이 찾는 인기 코스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미국과 쿠바.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1년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협상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I am canceling the last administration's completely one-sided deal with Cuba. 그렇다면 연간 수천억 원이 오가는 카리브해 크루즈 산업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그 답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6번째 규모로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찾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지중해 연안에서 산토리니에 버금가는 크루즈 인기 관광지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은 그리스. 나라 안팎의 경제는 얼어붙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극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라는 큰 혼란 속에서도 결코 끊이지 않은 백길. 식지 않은 크루즈 관광의 열기는 관광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그리스가 위기를 버텨내는데 적지 않은 힘이 됐다. Unfortunately, things are going from bad to worse. A lot of people lose their jobs. The salaries are going lower and lower, the pensions too. The situation here is too difficult. The tourist market, fortunately, is going up and up and up. So this is what still helps our country not to collapse. 큰 정치 경제 위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크루즈. 크루즈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급 인테리어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선에 편의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교적 장기간 수려한 관광지를 순항하는 대형 선박을 말하는데 현재 약 300여 척의 크루즈선이 전 세계 바다에서 운항 중이다. 연계 수익으로 거둬들인 금액만 약 3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중국. 인구 2,400만의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는 중국 크루즈 산업의 핵심 요지다.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카리브해, 지중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시 중국의 역할이 컸다. 中国对皇家加勒比来说，一个是非常重要的一个战略市场，这是除了美国、北美这个市场以外，这个是皇家加勒比最重要的一个战略市场。整个市场的需求量呢，应该说是在全球的邮轮市场里，它是增长的最快的。也就是说，20年以后，中国预计会超过美国，变成世界上最大的邮轮市场。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하이 우송코우 국제여객터미널. 연간 500여 척의 대형 크루즈와 총 150만 명의 승객들이 이곳을 통해 국내외 크루즈 여행에 나서고 있다. 就是一个简单的一
一个数字。现在国内人口大概有13亿的人口，那有护照的人口大概只有10个点吧。我们去年邮轮这一部分的成交的次数大概是20万左右的一个数字。那今年预计大概是25万吧，而增长率还是非常好的一个增长率。 앞으로 더 큰 잠재력을 지닌 중국 관광시장. 중국 정부는 특히 크루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상하이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을 크루즈 관광발전 시범구로 정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상하이를 전 세계 크루즈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中国这个国家工信部啊，工业和信息化部，就说你申报的项目，比如说1000万的，我再给你补贴1000万，把你这一块技术你落地，让大家都来申报这个项目。这个今年8月底的时候，我们国家已经把这个事已经在弄了。 상하이 크루즈 관광발전 시범구. 운영의 첫 번째 과제는 크루즈 선박을 만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제 크루즈 선사들의 아시아 본사를 입주시켜 대규모 상업지구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크루즈와 크루즈 주변의 연계 산업 사슬을 형성해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파급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함이었다. 其实它这背后呢，最基本的原因在哪里？就是这300亿国家给你投，他也不是平白无故就直接投了，没有讲回报的。因为为什么？中国人自己把邮轮造出来了之后，其实这个钱很快就回来的。 이처럼 중국이 미래 국가 기간 산업으로 크루즈를 바라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 하나의 크루즈 산업이 적어도 10개 이상의 연관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1대10 법칙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은 과거 중국을 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 이끌어준 꿈의 길 실크로드에서 비롯됐다. 중국과 유럽을 이어준 실크로드에 기반해 세계로 가는 1대1로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 육지와 바다에 21세기형 신개념 실크로드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一带一路，贯穿亚洲、非洲和欧洲，沿途串联几十个国家，并且呢，在全球的这个经济贡献方面超过70%以上。这中间呢，这个旅游的人次也占到70%，就全球的国际旅游里面，在“一带一路”沿线国家占到70%以上。那么在这个其中有一块呢，就是海上丝绸之路这一块，也是邮轮旅游的绝佳的一个线路。 다양한 연계 산업의 시너지 효과로 중국 크루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2013년. 중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크루즈 건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조성해 나갔다. 앞다퉈 중국 진출에 나서기 시작한 세계 최고의 크루즈 선사와 조선소들. 중국 정부는 이들과 손잡고 막연했던 꿈을 하나둘 현실로 이뤄냈다. 从它的技术等级可以提高，因为造邮轮的，按照我们造船界的说法，造船业有2颗皇冠上的明珠，一颗明珠叫 LNG 船，原来能够造这种船的国家不多的，第2颗明珠就是邮轮。那么最近有好多订单都到中国来了，也就是说中国现在具备这个能力了，也就是说中国现在这几年造船行业的技术水平、技术能力和建造的能力都快速的提高了。 조선업 최종 목표이자 마지막 정점, 조선의 꽃으로 불리는 크루즈 건조 사업. 중국은 10억 인구와 연간 40% 고속 성장 중인 내수 크루즈 관광 시장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며
세계 크루즈 건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5년 야심찬 준비로 발빠른 성장을 이어온 중국 크루즈 건조 사업. 중국이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군림했던 대한민국. 중국보다 10년 앞선 기술력으로 다양한 조선 분야에 도전했고 더 큰 발전을 꿈꾸던 그때 우리 역시 조선의 꽃 크루즈 건조에 도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미국의 크루즈 선사인 유토피아사가 실시한 10만 톤급 크루즈선 건조 입찰에서 단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일반 상선 분야에서 계속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여객선 분야를 개척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크루즈선 건조를 꿈꾸며 시범적으로 제작한 여객선만 20여 척. 2009년 정식으로 해외 수주를 따내면서 국산 크루즈선 건조라는 장밋빛 미래가 밝아왔다. 하지만 그 후 10년 우리에겐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10년) 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야심차게 도전했던 크루즈 건조 사업. 그 장밋빛 미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국산 크루즈 연구 기록. 정부를 포함한 국내 굴지의 조선소와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2만 톤급 크루즈선 건조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와 방법이 고안됐고 당시 자체 건조가 가능한 기술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동안 2척의 크루즈를 건조할 경우 7만 6천 명의 일자리와 25조 원의 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효과도 제시됐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던 크루즈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기술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랜 연구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발주사의 경영난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산 크루즈 건조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그땐 과제가 끝나고 또 제가 몸담았던 회사가 크루즈업을 한국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절망감이 밀려왔었죠. 수주를 못해서 이 기술이 사장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고 또 절망감에 빠져들었었죠. 한 번 때를 놓친 물길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렀다. 앞서가던 유럽과의 격차는 벌어졌고 뒤따르던 중국의 추격은 점점 더 빨라졌다.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다. 우리 정부의 해수부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많은 장밋빛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장밋빛 계획대로 진행이 됐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크루즈의 강국이 돼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로는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적선이 단 한 척도 없는 상태죠. 지금 그 국내 조선소가 크루즈를 이제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해도 그걸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선박 건조 쪽에 이제 큰 파트가 이제 상선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크루즈 페리 쪽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 크루즈 페리가 이제 조선소의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거품이 된 크루즈 건조의 꿈, 그리고 조선업계에 불어닥친 긴 불황.
직접 건조에 지금 참여를 하게. 조선 경기는 바닥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루즈선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 기술을 가지고 크루즈선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루즈선을 조선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진출해서 한다면은 조선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막강한 자본과 규모를 내세워 아시아 유일의 크루즈 건조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根据我们对市场的调查，对最适合中国人的航线是在4天到5天，而4天到5天的度假周期，最合适的目的港就是集中在韩国和日本。那因此，我们说济州作为世界，我们现在称它为亚太第一访问港，那么其实跟济州所处的地理位置是密切相关的。因为济州岛这个地理位置很重要，基本上中国发出去的邮轮航线，每100条航线里面至少90%都是要挂一下济州岛的，因为这个地理位置很重要。同样，在整个东北亚来看，韩国其他的目的地也同样具有重要的地位，所以我觉得东北亚的邮轮市场不能没有韩国。 크루즈 관련 산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자체 크루즈 건조를 위한 물때는 이미 저만치 흘러가 버렸지만 노선 다변화를 통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의 물때는 이제 막 시작됐다. 지난 10년 크루즈를 타고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최근 3년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제주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120만 명이 왔는데 6천억 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제주가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감귤 산업이 연간 조수익이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또 키워온 그런 산업 하나를 대체할 만큼, 그에 육박할 만큼 큰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수십 년 공들여 일궈낸 제주도 최고의 브랜드 감귤. 그 전체 경제 효과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크루즈 산업. 과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10만 톤급) 중대형 크루즈가 한 대 정박하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만 어림잡아 200여 개. 여기에 항만 사용료와 입출항세 그리고 터미널 이용료가 추가된다. 또 관광을 즐기며 관광객 개개인이 소비하는 지출도 적지 않다. 정박 시간이 길고 동선이 길어질수록 그 경제 효과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소비 지출액은 평균 104만 원 수준. 탑승객 규모도 적지 않다. It's depending on the passenger, and we have the capacity is 2,300 per passenger. So our menu is like 14 courses menu. It depends on the passenger flow. One the 2,300, we gotta prepare the each dishes like one passenger can have one dishes each.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인 대규모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단순히 배에 물건을 싣는 것만으로도 수출이 된다. 외국 선박은 저희 나라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다른 나라 땅에 일종의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물품이. 그래서 그거를 관세법상 수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루즈 관광을 통한 가장 손쉬운 수출. 연간 선용품 수출 실적만 103억. 총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는 크루즈 관광 시장.
제주는 벌써 5년째 자발적으로 국제 크루즈 포럼을 개최해 주변 국가들과 상호 연대를 형성하고 보다 더 준비된 크루즈 관광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Korea has all the ingredients of the development of a solid and good cruise industry. First, Korea has got very good numbers of inbound tourists as well as outbound tourists. Korea also has very good infrastructure, not just for cruise, but also for tourism. 제주를 선두로 더 큰 내일을 준비하는 한국형 크루즈 관광산업. 동해안의 작은 관광도시 속초에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1962년) 개항 이래 40여 년 만인 2000년대 초반 국제 크루즈선이 정식 입항하기 시작한 속초. 속초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The first impression is that Sokcho looks a wonderful place, very interested, and Sokcho is one of the most amazing destinations in our itinerary. 수천 명의 일본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막 정박을 마친 크루즈 선박. 비행기와 달리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친 관광객들은 속초에 머무는 67시간 과연 어떤 관광에 나설까?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단체 관광버스. 입국에서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진다. 도착한 목적지에서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낯설지만 색다른 추억이 될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는 가장 큰 이유, 한국의 손꼽히는 명산, 설악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며 저마다 추억을 쌓는다. 됐어요? 네. 오케이. 미리 세팅된 음식을 맛보며 짧은 시간 알찬 여행을 마친 소감은 과연 어떨까? どういう感じ? まだ来たばっかりなんだけど、なんかそう結構ね大きい町でしたね。大きい感じがします。 제주와 인천, 부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5대 크루즈 항만으로 손꼽히는 속초. 속초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약점이자 이점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이 그 청사진에 포함된다. 우리 속초항은 지정학적으로 지금 환동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은 정말 충분하다. 국동 러시아인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인들이, 러시아인들이 하루 저녁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그 국립공원이 있는 설악산으로 온다는 건 그분들로 하여금도 환상적이고 이렇게 매력적인 아마 관광 상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바로 여기에 속초만의 강점이 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크루즈로 기록된 금강산 크루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국판 해양 실크로드가 열렸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백기를 통해 금강산을 찾은 인원만 무려 175만 명에 달했다. 내 고향에 구경 오세요. 금강산
소녀가 제일 곱대요. 인민배우라요. 인민배우. 이름도 아름답고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박수. 노래 잘 부르신다. 우리 가수보다. 정치적 이해로 열렸던 10년의 해양 실크로드. 금강산 크루즈가 갖는 의미는 뭘까? 금강산관광은 남북 관계에 정말 그 중요한 획을 그은 중요한 그 사건이었었죠. 그 남북 관계의 그 긴장을 어떻게든 풀어보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 정주영 회장께서 남북 관계를 가장 소프트한 관광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거점항으로서의 속초 성장 가능성은 그 잠재적 시장이 충분히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그런 아름다움, 또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한 이 분단 국가로서 DMZ 관광 자원들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那么随着市场的发展，邮轮游客肯定是在寻找新的目的地。那么现在在我们周边还有哪些新的？那北朝鲜就在我们这个范围之内。如果这个能去的话，这个线路就这一个亮点的话足以。如果说再加上如果放在东海这个地方，四个国家在一起，无论是夏季，因为你江原道包括这个靠近你江原道的这个北朝鲜那一带的这个自然环境、人文环境，那是都是独一无二的，没什么污染的。 대한민국 최북단 여객항으로서 환동해권 거점항을 꿈꾸는 속초.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부산을 잇는 환동해권 노선에서 올해 초 2번의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마치며 북한을 포함 다양한 노선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에서 모든 항구가 바라는 모항의 꿈. 단순히 규모가 아닌 노선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크루즈 항만 속초도 모항을 꿈꿀 수 있다. 티켓 파워가 큰 중국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속초, 그리고 안정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한 일본이 힘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但是日本和韩国都可以做母港，我们可以把这个3个国家连起来，做互为母港。我给你举个例子说，比方说，我们的邮轮从上海出发，对吗？到釜山，对吗？釜山再到日本的一个什么港口，或者日本的2个港口，然后再回到上海，对吗？然后上海的游客呢，在上海上船，走一圈以后回到上海下来，对他来说，他是完成了一个行程。 2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 역시 한국판 해상 실크로드를 실현할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명 올림픽 크루즈를 위해 지난 1년 다방면으로 애를 쏜 강원도. 올림픽 기간 속초를 중심으로 환동의 항로에 올림픽 크루즈를 띄우기 위해 주변국 여행사와 접촉하는가 하면 국제 여객터미널도 완공했지만 순조로운 여정 속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연일 이어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남북은 물론 동북아 정세 전체가 얼어붙었고 관련 산업들 역시 위기를 맞았다. 中国消费者还是很喜欢韩国，喜欢日本，但有些时候你天天在那边。 一会儿要放导弹了，一会儿要干嘛了，一会儿要射这个沙德了，或者怎么，消费者觉得那地方不安全了，他考虑我是不是要到那边去旅行。 작년에 비해서 한 75%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보다는 좀
동남아나 대만이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좀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보다 더 다각적인 준비와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속초항의 미래. 지난 7월 세계 2위 규모 크루즈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속초를 찾았다. 다가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6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선박의 입항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And eventually, when the whole project will be completed, then the cruise ships will start calling SOCSO more often. If that pier will be developed,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very good pier for the Quantum, because it's very close to the city and also has the proper length. 보다 더 성공적인 올림픽의 꿈을 담은 신해양 실크로드. 그 물꼬를 트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속초에 전세선을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크루즈 선사들이 속초에 배 10만 톤짜리 들어갈 수가 있네? 그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앞으로 강원도 속초가 지금 동서고속도로도 일단 뚫리고 그다음에 2024년이 되면은 뭐 그 속초까지도 일단은 그 KTX가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속초항은 저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 동해권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강원권 교통망 확충 사업. 하늘과 땅 그리고 여기에 정기적인 백길까지 확보된다면 속초와 강원도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거의 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속초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속초항의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여지고. 크루즈 산업은 모든 분야가 융복합돼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음악으로 치자면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을 찾아오시는 외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신속하게 입실국 수속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짧은 시간 국경을 넘어 다양한 도시를 경유하는 크루즈 관광. 많은 경유지 가운데 언젠가 또 한 번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에 남기 위해선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총 인구 3만 5천여 명, 강원도 속초 인구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의 한 작은 마을, 사카이 미나토. 만화 요괴 캐릭터가 국제 크루즈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외국 친구가 왔을 때는 어디로 데리고 가겠냐.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너무 뻔하거든요. 술 한잔 먹고 할 때는 많죠. 근데 그 외에 정말 아침부터 그 내가 프로그램을 갖고 사람을 모시고 다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보다 확실한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규모화 사업. 하지만 크루즈 관광에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기항지마다 짧게는 반나절이면 관광을 마치고 떠나는 국제 크루즈 관광. 규모를 키우기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많은 크루즈선들이 항구를 찾고 또 손쉬운 입출국 절차로 보다 알찬 관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一つの港に入りまして、港に船は入ってるんだけどなかなか上陸できないというのはやっぱお客様にとりましては非常にフラストレーションがたまるものですので、できるだけ速やかに、必要な税関それから検疫並びに入国の手続きを済ませてですね、外国人のお客様には観光していただければいいと思います。ただ
合わせましてですね、昨今の国際情勢を踏まえますとですね、やはり必要な安全に関する検査であるとかですね、場合によりましてはその入国した後のどうですかね、そのきちんと船に帰ってきてもらえるかどうかと、そういった問題も含めて、政府としてはいろいろ多面的に検討しているのかと思います。 일부 대기업만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지역 경제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좀 더 세밀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 제한적이고 맹목적인 관광을 지향하고 관광 노선의 다변화를 유도해야만 한다.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올 때는 거의 다 단체 패키지 형태로 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에 상륙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단체로 정해진 관광지, 정해진 쇼핑센터 두세 군데만 들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시 승선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골고루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도심 이렇게 이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길을 모르고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이 갔을 때 개인적으로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택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이 둔화된 뉴 노멀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미래 성장 산업 크루즈 관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거대한 자본 논리로 세계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크루즈 연계 산업에 맞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실크로드를 열어갈 것인가? 크루즈 산업을 한국 입장에서 또는 지자체 입장에서 이걸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400만에 불과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이 앞으로 1000만, 2000만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면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앞다투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한국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야 되고 이걸 충분히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에 기초해 끊임없이 발전해온 관광산업. 다가올 소득 3만 불 시대. 바다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신해양 실크로드 크루즈.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꿈꿀 것인가 아니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세울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